자, 봅시다. 자, 우리 좀 전에 필기했던 요 사이시오 필기 관련해가지고 하나만 추가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아까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에 사이시오 인정되는 그 예외 있잖아.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은 셋방이 있습니다. 셋방. 자, 이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사이시로 인정되는 건 이음절에서만 주로 이루어지거든. 이음절에서만. 그래서 얘를 셋방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분들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세 가지의 표기법이 생깁니다. 셋방은요 예외라서 사이시옷이 붙어 있습니다. 전셋방은요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라서 사이시옷이 붙지 않습니다. 전셋집은요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라서 사이시옷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셋방, 전셋방, 전셋집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공통된 건 뭐냐면 방, 방, 집 얘네를 전부 뭘로 발음한다?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셋방, 전셋방, 전셋집 이렇게 발음합니다. 알겠죠? 근데 표기는 다 달라요. 형태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까지 해서 이제 우리 의문과 관련되어 있는 파트는 전부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어디로 넘어가느냐? 112페이지 단어 파트에 품사로 넘어갑시다. 112페이지가 아니네요. 잠깐만. 114페이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품사는요 뭐 이제 우리가 문법 개념에서 품사의 뜻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어들을 문법적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묶어서 갈래를 지어 놓은 걸 품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단어가 뭔데? 단어는요, 자 적으세요. 단어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거기에 플러스 조사는 자립하여 쓸 수 없지만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로 인해 단어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품사 중에 조사가 있는 거야. 자, 밑에 품사 밑에다가 적을게요. 품사는요 단어의 종류를 품사라고 합니다. 단어를 공통된 것끼리 종류를 나눠주면 걔를 품사라고 하거든요. 그럼 단어는 뭔데요?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의 단위인데 자립하여 쓸 수 없지만 다른 말과 잘 분리되는 성질 때문에 조사는 단어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말에 총 품사가 몇 개 있는 거야? 9개의 품사가 있는 거야. 우리말에 9품사라고 하죠. 9품사. 자, 그래서 품사를 가르는 기준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크게는 우리가 2개의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불변어와 가변어로 구분합니다. 불변어와 가변어. 불변어는 변하지 않는 단어,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 그래서 형태를 기준으로 나누면 불변어와 가변어라고 하고요. 이거를 역할을 기준으로 나누면 어떻게 우리가 얘기합니까?
체언, 수식원, 그 다음에 독립원, 관계어 이렇게 나누고요. 가변어에는 뭐가 있는데? 용언이 있죠. 근데 관계원 아래에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가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 가변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언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사랑 형용사가 있죠. 자, 그래서 결론하면은 서술격 조사 동사 형용사가 뭐에 해당하는 거야? 가변어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뭐야? 불변어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밑에도 우리가 품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체언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글자만 따면은 명대수 이렇게 얘기하죠. 명사, 대명사, 수사 세 개를 합쳐서 저기 체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식어는 전부 다 쓸게요. 관형사랑 부사가 있죠. 독립원에는 감탄사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말에 총 몇 개의 품사? 9개의 품사가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동사, 형용사까지 해서요.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115페이지. 체온부터 볼 겁니다. 잘 보세요. 격조사가 붙어. 여기 네모표사 별표. 격조사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좀 하기도 할 건데, 격조사라고 할 때 격은 자격을 말하죠. 자, 그래서 어떤 자격을 만들어 주는 조사, 격조사가 붙어서 문장의 주로 목적어나 주어, 보어 등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몸체자죠. 이 문장의 몸을 이루는, 뼈대를 이루는, 이 어떤 골격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의 뜻은 뭡니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가 명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명사의 분류를 좀 볼 건데요. 여기에 지금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 자, 명사의 종류를 나누는 건요, 여러분들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기준을 여러 개로 잡는 거야. 보통 명사랑 고유 명사 세계관으로 보자면 세상에는 보통 명사가 있거나 또는 고유 명사가 있는 거야. 고유 명사가 아닌 모든 명사를 뭐라고 해? 보통 명사. 보통 명사가 아닌 모든 명사를 뭐라고 하는데? 고유 명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이 있어. 자, 두루두루 쓰이는 거야. 얘는 포함하고 있는 거야. 산이야. 근데 산은 산인데 그 산 중에서도 이름이 있잖아. 특정한 한 개의 산. 한라산이라고 하죠. 뭐 이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고유 명사가 되는 거고요. 얘가 보통 명사가 되는 겁니다. 얘는 다른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명사인 거야. 얘는 뭐야? 그 특정한 한 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있죠? 여러분들이 이름은 보통 명사야, 고유 명사야? 고유 명사입니다. 그 특정한 한 사람만 가리키기 때문에. 알겠죠? 그런데 사직고 학생 이러면 뭐야? 그냥 명사죠, 명사. 보통 명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명사의 종류가 나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116페이지 밑에 2번 볼게요. 자립명사와 의존명사. 자, 이 세상에는 이제 자립이랑 의존으로 나뉘는 거야. 자립할 수 있는, 혼자 쓸 수 있는 명사와 의존하는 명사. 다른 말에 의존해야 돼요. 주로 무엇에 의존해야 됩니까? 자, 여기 관형어 동그라미. 관형어가 있어야만 문장에 쓰일 수 있는 명사를 의존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관형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의 온이 뭘 꾸며? 지를 꾸미고요. 할이 뭘 꾸며? 주를 꾸미고요. 할이 따름을 꾸미고, 가는이 대로를 꾸미죠. 자, 그래서요, 이거 여러분들 옆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의존명사가 주어의 성질을 가지는 거, 목적어의 성질을 가지는 거, 서술어의 성질을 가지는 거, 부사의 성질을 가지는 거,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읽으면서 할 줄을 안다이니까 목적어성을 띄는구나 라고 하는 걸 그냥 이제 우리가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117페이지에 명사의 특징. 자,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꾸미는 말에 꾸밈을 받는다. 관용어에 꾸밈을 받죠. 그래서 꾸밈 보면 어떻게 예쁜 관용어죠. 꽃을 꾸미고요. 나의 관용어입니다. 꿈을 꾸며요. 이렇게 수식을 받는 형태. 그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붙을 수 있어? 조사가 붙을 수 있죠. 여기 표. 요거는요, 그냥 오늘 일단 듣는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 중학생 때 배웠던 문법이랑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 개념이 생각이 좀 안 나면 여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어차피 요거 문장 파트 할 때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야. 똑같은 예시를 가지고. 알겠죠? 근데 일단은 알아두세요. 진짜 중요한 원칙인데, 이거는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인데, 우리말에서 적으세요.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 을 하는 건 뭐밖에 없느냐? 정미사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이거 내가 여러 번 얘기할 거야. 우리말에서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애는 접사, 정미사가 유일합니다. 물론 접두사도 있긴 한데 접두사는 하나밖에 없어. 다 정미사야. 대부분 정미사야. 99.99% 정미사야. 그래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무언가를 지울 거야. 지우다. 소연아, 품사가 뭡니까? 지우다. 동사. 지우다의 다, 어미를 빼고요.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다를 개로 바꿀 거야. 지우개. 동사 뭐예요, 소연아? 명사예요. 자, 생각해봐. 지우다 동사예요. 얘가 기본형이야. 맞지? 그런데 다 빼고 개를 붙였더니 품사가 뭐가 됐어요? 명사가 됐지. 결론. 개는 접사입니다. 전미사예요. 자, 다음 요거 볼게요. 공부, 서연아, 품사 뭐예요? 명사. 자, 여기 하다 붙여볼게요. 공부하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다예요? 공부 띄우고 하다야? 공부 붙이고 하다야? 이거 모르면 답도 없어. 지아야, 공부 띄우고 하다야? 붙이고 하다야? 붙이고 하다. 맞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공부하다의 품사는 뭔데요, 지아야? 동사. 결론. 하다는 뭔데요? 결론. 서연아, 하다는 뭔데요, 전체가? 전미사예요. 공부 명사, 공부하다 동사. 하다가 붙었더니 동사가 됐네. 결론, 하다는 접사입니다. 쌤, 그러면 공부를 하다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공부를 띄우고 하다인데요. 띄웠으니까 접사는 안 되지. 그래서 공부를 하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하다는 동사입니다. 왜? 혼자서 썼으니까. 근데 공부하다라고 하면 공부 붙이고 하다잖아. 그러면 얘는 의존 형태소라는 거거든. 그래서 동사일 수 없어요. 하다는 정미사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품사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거를 원칙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밑에 있는 말이 이해가 돼요. 개념적으로. 외우려면 충분히 외우지. 그거 말고 개념적으로 이해하려면. 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기도 있거든요. 음기. 자, 밑에 적어볼 건데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 달리기 예, 품사를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쭉 왼쪽으로 가서 얘도 예시를 한번 적어 봅시다. 꽃이 예쁘다. 다음 예쁜 꽃이 있다. 수진아, 꽃이 예쁘다 할 때 예쁘다의 품사가 뭔데요?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하거든요. 꽃이 예쁘다야. 그러면 이 예쁘다의 문장 성분을 뭐라고 얘기할 건데, 수진? 문장 성분은 무슨 어로 끝나는 게 문장 성분이야? 서술어라고 하겠지. 품사는 형용사인데 문장 성분은 서술어야. 예쁜 볼게요. 품사 뭔데? 수진.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부사는 무슨 똑같이 형용사입니다. 왜? 뜻이 똑같아서요. 품사는 단어의 종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문장 성분은 뭔데요? 무슨 어로 끝나는 거. 예쁜이 꽃이라는 체온을 꾸며줘요. 체온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뭐예요? 소연아 뭔지 기억나요? 체온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체온을 꾸민다. 서연 기억나요? 관용어. 어로 끝나야 되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형용사는 품사예요. 관용어는 문장 성분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여러분들. 품사는요, 단어의 종류입니다. 잘 변하지 않아요. 변할 때는 뭐가 붙어 있어? 뭐가 붙어 있어야 변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뭐가 붙어 있어야 변한다, 소연아. 품사가 바뀌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어? 필기했잖아, 방금. 뭐가 붙어 있어야 품사가 바뀌어요? 전미사가 붙어 있어야 품사가 바뀌지. 이해돼요? 자, 품사는 잘 안 변합니다. 전미사가 붙어 있는 거 아니면 품사는 안 변합니다. 알겠죠? 자, 관용어, 문장 성분. 뜻이 똑같단 말이야. 예쁘다. 근데 얘는 문장 속에서의 역할이 서술어이고요. 얘는 문장 속의 역할이 체온을 꾸미기 때문에 관용어인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관용절이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문장 성분은요, 똑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어떨 때는 부사, 어떨 때는 뭐 관용어, 어떨 때는 뭐 서술어, 어떨 때는 주어 다 바뀌는 거야. 품사는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품사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품사를 바꿔주는 게 뭐라고? 전미사라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미사만 유일하게 품사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품사를 안 바뀐다고 했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에 지금 달리기 있는데 얘 기본형 뭐야? 기본형이 뭐야, 지아야? 달리다. 품사가 뭐예요? 예. 뭐라고요? 그건 문장 성분이고 동사. 동사. 자, 둘 중에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예요.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일까요? 이게 개념적으로 몰라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서 느낌적으로 오는 게 있어요. 소연아, 뭘까요?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야. 뭐가 위아래 중에 뭐가 동사고 뭐가 명사일까? 위에가 명사, 위에가 동사, 밑에는 명사. 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근거가 뭘 것 같아요? 느낌이겠지만 그 느낌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녀와 달리다.
자, 그녀가 달리다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그녀가 달리다야. 그럼 그녀가 달리다는 단어야, 문장이야? 세훈아, 단어야, 문장이야? 문장이야. 그래서 얘 어떻게 되어 있는 건데? 요렇게 명사절로 만들어져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명사형 어미랑 명사형 전미사를 구분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뭘로 구분한다고 얘기하냐면 서술성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걸 이해해놔야 돼요. 자, 그럼 서술성의 뜻이 뭔데? 서술어의 성질이잖아. 자, 이제 여기서 연결해야 돼. 서술어의 성질은요, 뭐가 있을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여기에서 필요한 서술어의 성질은 뭐냐면요, 서술어는 혼자 쓰여서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뭐가 필요한데? 주어 필요하지. 때로는 뭐도 필요해요? 목적어도 필요해요. 또 때로는 뭐도 필요해요? 보어도 필요해요. 또 때로는 뭐도 필요한데?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합니다. 결론, 서술어는 혼자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문장 성분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필요로 한다. 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함.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비문학할 때처럼. 서술성, 서술어의 성질,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함. 똑같은 말이다. 여기에서. 자,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위로 올라가 봐. 나는 그녀가 달리기를 바랬다라고 할 때 이 달리기는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필요로 하지. 누구를 필요로 하는데? 그치, 그녀가를 필요로 하잖아. 얘가 주어니까. 이해돼요?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이 달리기가 혹시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합니까? 안 필요로 해요. 그냥 달리기야. 이건 종목, 달리기 종목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론, 얘는 품사가 뭐예요? 서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술성을 가지고 있으면 동사입니다. 동사 또는 형용사예요. 자, 이 서술어는 뭐가 서술어가 될 수 있냐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얘네 세 개만 우리말에서 서술어가 될 수 있거든. 이거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데, 자, 얘가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술성을 가지고 있다. 얘는 동사다.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달리기는 그녀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달리기는 다른 성분을 필요로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얘는 서술성이 없어요. 품사가 뭔데? 명사예요. 그래서 결론, 요거는요, 기가 뭐냐면 명사형 어미야. 얘는요, 기가 명사형이라고 하나? 우리가 보통 명사파생이라고 합니다. 명사파생 전미사라고 합니다. 이걸 한 번 이해하면 나중에 물어볼 때 헷갈릴 일이 1도 없어요. 요거 명사파생 전미사랑 명사형 어미를 구분하는 게 현대문법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하게요? 중세국어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중세국어에는 명사형 어미를 음을 썼고요. 명사파생 전미사에는 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얘네 판단하려면 일단 우리가 현대문법에서 명사형 어미랑 명사파생 전미사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걔네를 판단해야 중세국어에 있는 것도 판단하죠. 알겠죠? 요거는 나중에 문장 파트나 형태소 파트 들어가면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그렇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118페이지 대명사입니다.
자, 대명사는요 대신해서 쓰는 말이죠. 이거 모르지는 않을 거고. 자, 대명사의 종류는 뭐 있냐면 인칭 대명사랑 지시 대명사 있습니다. 표시해 주세요.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대명사의 종류 보면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미지칭 대명사, 부정칭 대명사, 제기칭 대명사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생각보다 되게 헷갈립니다.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해지기 전까지. 잘 보세요. 미지칭이라는 말은 미지 플러스 칭이야. 칭은 호칭, 부르다라는 걸 말하고요. 미지칭에서 칭은 부르다라는 거고, 미지가 무슨 말이냐면 아닐 미자에다가 알지자를 써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지칭은요 알지 못하는 대상이야. 부정칭은 뭐냐면요, 부는 아니 불자고요, 정은 정할 정자입니다. 정하다 정자. 자, 그래서 정하지 않은 대상입니다. 제기칭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자, 잘 보세요.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라고 내가 말하면 이 누구를 내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내가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누군지가. 누굴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미지칭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도 소식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뭐야? 정하지 않은 거야. 내가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아무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 라고 얘기할 때. 알겠죠? 자, 근데 이 누구랑 아무가요 전부 미지칭, 부정칭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자, 부정칭의 또 다른 문장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이 사탕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이 누구든지는 뭐냐면요,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부정칭이에요. 정하지 않은 거야. 정할 필요가 없어서요. 아무나 다 하면 되니까, 누구나 다 하면 되니까. 누구든지 이 사탕을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부정칭이야.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라고 하면 그 대상을 가리키지, 알지 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미지칭이고요. 얘는 부정칭, 정하지 않은 거야, 대상을. 그래서 그거를 부정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이거 자주 문제들을 좀 여러 개를 풀어보면 느낌이 오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풀어보면 좀 헷갈릴 거야. 근데 일단은 개념적으로 얘를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지 못한다, 정하지 않았다. 이거를 꼭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다음. 그는 자기 말만 하는 나쁜 버릇이 있어. 자, 이 제규칭 대명사가요, 여러분들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 인칭 대명사를 좀 봐야 되는데 1인칭이랑 2인칭 보세요. 자, 1인칭에 보면은 저희 있죠. 이게 어떤 의미로 쓰는 거야? 우리 높임 표현, 낮춤 표현에서 낮춤, 겸손의 표현으로 쓰는 거죠. 나를 낮추면 저잖아. 우리를 낮추면 뭐야? 저희잖아. 자, 인칭 대명사에서 당신, 이거 그냥 당신이죠. 당신. 인칭, 상대방을 가리키는, 맞죠? 자, 얘는 저랑 저기가 1인칭, 당신은 2인칭이야.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잘 보세요. 밑에 어디 갔냐? 있다. 제귀칭. 제귀칭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 자기, 당신, 저희, 얘네들이 제귀칭으로 쓰입니다. 자, 얘네 전부 묶어서요, 그냥 우리 부산 사투리로 얘네 다 묶어서 뭐로 퉁칠 수 있느냐?
지로 퉁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산 사투리에서 야야야 이거 누구 거야? 아 그 지 거래. 지 거, 지 본인 거래, 자기 거래 이 말이잖아. 우리가 지 할 말만 하네 라고 할 때 이 지는요 여기 있는 저입니다. 전데 이걸 우리가 사투리로 지라고 하는 거지. 단원으로 지 거. 잘 보세요. 저도 있고 이 저랑 제도 있습니다. 제 것이다. 제 것이다가 사투리로 그 사투리로 하면 뭐야? 지 거다 이 말이잖아. 자 그래서 잘 보세요. 할머니께서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칩시다. 할머니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은 송편이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당신은요 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를 말하는 거야? 할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당신을 뭘로 바꾸면은 딱 말이 되는데 지로 바꿔봐. 할머니께서 지 손으로 직접 빚은 송편이라고 하면 말이 되지. 이거 이해돼요? 지로 바꿨는데 말이 되잖아. 그럼 얘네 전부 뭔데? 제귀칭 대명사입니다. 제귀칭이 뭐야? 앞에 나온 말을 한 번 더 반복할 때 다시 가리킨 말이라고 해서 제귀칭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 당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문장에 나오는 주어인 할머니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이요 2인칭으로 쓰일 때도 있고 제귀칭으로 쓰일 때도 있는 거야. 근데 할머니께서 지 손으로 빚은 송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감상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느낌이 좀 들죠. 왜 싸가지 없는 느낌이 들까요? 이 지는 아까 쌤이 저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이 저의 높임말이 당신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할머니께서 지 손으로 직접 빚은 송편이라고 하면 굉장히 예의 없게 들려요. 근데 그거를 당신이라고 딱 바꾸면 어떻게 돼? 적절한 표현이 되는 거야. 왜? 높임의 대상이니까. 저의 높임말이 당신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는 어떨 때 쓸까요? 봅시다. 자, 이 저에도 똑같이 뭘 넣어주면 될까요? 지를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아이는 지 할 것만 한다. 이렇게 되죠. 그 아이는 저 할 것만 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그냥 뭐 사투리스럽게 발음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아이는 지 할 것만 한다. 저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규칙 대명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저라고 하는 게 1인칭 대명사로도 사용되고 제규칙 대명사로도 사용됩니다. 이걸 복수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그 애들은 애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바꾸잖아. 그럼 이것도 뭐 하면 되죠? 저희로 바꾸면 됩니다. 그 애들은 저희 할 것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저희 할 것만 한다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저들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저들을 바꾸면 어떻게 돼? 지들이잖아. 지들. 저 아이들은 지들 할 것만 한다 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제규칙 그 다음에 1인칭 얘네 구분하는 거 좀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구분할 때는 얘가 제규칙인지 2인칭인지 궁금하다. 좀 헷갈린다. 여기에 지 넣어봐. 지를 넣어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야? 1인칭 또는 2인칭이야. 지를 넣어서 말이 되잖아. 제규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네요. 미지칭이랑 부정칭. 자, 알지 못하는 거, 가리키지 않는 거, 정하지 않은 거.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대명사가. 대명사는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요. 자, 대신해서 가리키는 지시성의 동그라미. 이거 여러분들 여기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나 이제 복습을 하게 되거나 다시 한번 봐야 될 때가 있을 때 이제 쭉 볼 때 지금 봐야 되는 포인트를 쌤이 짚어주는 거야. 왜냐면 글자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펼쳐서 읽으라고 하면 잘 거잖아. 자, 그래서 쌤이 늘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이번 학기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 칠 때까지 요거 가지고 그냥 중간에 궁금한 거 있거나 하면 그냥 펼쳐가지고 보면 됩니다. 파트 찾아가지고. 알겠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최고의 교재나 그렇진 않아요. 왜? 보면 자잖아. 그래서 그냥 보면 글자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잠이 오는데 그냥 쌤이 이렇게 짚어준 것만 하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수사 봅시다. 오늘 체험까지만 하면 되겠다. 자, 수사는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 뭐 있습니까? 수사가 있고요. 뭐가 있어요? 수관형사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 파트에서 중요한 건요, 수사랑 수관형사를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는요, 자, 표시하세요. 조사와 결합이 가능합니다. 왜? 체온이기 때문에. 수사는요, 조사와는 결합하는 게 가능합니다. 반면에 수관형사가 있는데요. 수관형사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수관형사는요, 조사와 결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원래 관형사가 조사랑 못 붙거든요. 그래서 수사랑 수관형사를 가를 때요,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어차피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조사가 붙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얘는 무조건 조사가 결합이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수관형사는 무조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판단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요. 수량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양수사라고 하고요. 순서를 나타내는 수사를요, 서수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나오는데 양수사는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수사라고 하고요. 서수사는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1, 제2, 제3, 제4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부정수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도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면 좋긴 하지만 이거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 터져서. 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122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지금 오늘 했던 의문 파트 있죠? 의문 파트랑 그 다음에 이 체험 파트 122페이지까지 문제 다 해봐야 20개도 안 되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좀 풀어보세요. 이거 풀다 보면은 분명히 틀린 것도 있을 거고 의문이 생기는 것도 있을 거거든. 뒤에 답지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보고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질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문법 문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쌤이 숙제 내준 프린트 있었습니다. 숙제 내준 프린트 풀어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우리 만나는 거는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